안녕하세요, 여러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첫 공판기일에서 군을 군정이나 쿠데타에 동원한다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며 12.3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전하는 평화적인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재판장 직위원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오전 재판 중 약 42분 동안 직접 진술했다. 윤 12일 5일 8과는 본질이 다른 계엄. 윤 전 대통령은 제가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군정이나 쿠데타, 장기 집권 같은 것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설령 일시적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는 일이라 해도 그 여파와 나라의 미래를 고려하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사례를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여러 사건을 맡으면서 11일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 해제 요구를 즉시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보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13 비상계엄은 과거의 군사조치나 군정 실시, 쿠데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다고 하는 얘기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며 12.3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평화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 단기든 장기든 군정을 하려는 계엄이 아니라는 점은 계엄의 전개 과정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가 계엄 선포의 계기였다고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저도 비상조치를 생각해본 적은 없었지만 11월 27일 또는 28일경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 움직임을 보면서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장은 일반 국무위원이 아닌 헌법기관지라며 11월 27일에서 28일에 김용현 장관에게 월요일 상황을 보고 감사원장 탄핵 발의가 없으면 그냥 덮자며 준비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은 상시 준비되어야 방첩사 등의 체포조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의 배경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품고 있던 생각을 김용현 장관에게는 모두 말했지만 장관은 부하 지휘관들에게는 말하지 못했다며 그 지휘관들은 평소에 익혔던 위기 대응 방식으로 이해했기에 나와 장관 간의 소통을 넘어 각자의 매뉴얼대로 움직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이 앞서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이 계엄 준비의 일환이라고 본 데 대해서는 계엄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합참 내 계엄과도 있고 매뉴얼도 있고 각종 훈련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제시한 PPT의 각 페이지를 차례로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 발언이 끝난 후 왜 비상계엄을 시행했는지, 대통령이 어떤 계엄을 구상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대통령 본인지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주소 확인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감색 정장에 흰 셔츠, 붉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는 평소처럼 가르마를 타고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현 재판부가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호상 비공개 출석을 허용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오전 9시 50분쯤 곧장 법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윤갑근 변호사 옆자리에 앉아 변호인들에게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며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시고 거주지는 어디신가요? 라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서초 사동 아크로비스타 XXX호입니다. 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관저를 떠나 서울중앙지법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준비한 PPT를 활용해 약 1시간 7분 동안 설명을 이어갔다. 이창규 부장검사는 피고인과 김용현은 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 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시도하며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탄핵, 예산 삭감,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하며 하지만 이는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요건인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병력 투입이 필요한 공공 안녕 질서 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발언 시간 동안 별다른 표정 없이 자료를 살펴보거나 윤갑근 변호사와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오후 2시 15분부터 오후 재판을 다시 속개했다. 다음은 위 기사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흥미로운 의견입니다. 올해 들은 개소리 중 탑. 중학교 사회교과서에도 나옴. 대통령의 역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구성하고 지휘 감독하며 행정부의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생략,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법률안의 심사와 의결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입법부를 견제하기도 한다. 국가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 명령권을 행사하거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별표 계엄, 국가 비상사태 시 행정권 및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의 권력이 담당하는 것. 난 올해가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개소리들은 여기에 다 있음 알아? 하 진짜. 모지리들이 영화만 보고 그 계엄이 아니라니깐 소설 쓰고 나라 망치고 있음. 영화가 다냐고. 응. 교과서에도 나온다니까?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지들이 망상증에 빠져놓고 계엄 내린 주제에 뭔 할 말이 있다고. 근데 이걸 이 찍들은 모르마오. 진짜 극우새끼들 문제다. 눈 감고 귀 닫고 하는 꼬라지가 딱 사이비 종교네. 김건희 이 나라 극우는 미쳤어요. 얘 정신감정으로 감형놀이냐? 내라 누드머리 혐의에는 감형이 없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 외에는 처벌조항이 없는데. 예전에 태평양 전쟁 후 일본 어떤 놈 앞에 사람 머리 때려서 정신 이상하다고 깜방 안 갔잖아. 김현태의 707 부대가 국회 유리창 깨고 당시 당직 중인 뉴스토마토 기자 허벅지 걷어차고 손목에 케이블 타이 묶는 거 CCTV에 다 찍혔는데도 입 벌고 경매돼지 새끼 우두머리가 평화적이랜다. 어디서 조중동짓거리를 해? 노무현 대통령은 양산서 의서울 올라갈 때 휴게소 화장실 가는 것까지 의헬기로 띄워 의생중계했다. 의윤석열 내란수괴 일반인에게 뭔 특혜냐. 의범죄 카르텔을 공개 재판해라. 평화적 메시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한다면서? 말이 앞뒤가 전혀 다르잖아. 이래서 검사 출신은 대통령 되면 안 돼. 윤석열 사형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 지윤석열 사형일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저 새끼 정말 인생 그만 살고 싶은 것 같은데 내란 범죄자 새끼.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주세요. 갑자기 혈압 오르고 속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평화적으로 총 들고 장갑차로 국회로 쳐들어가 국회의원 체포하러 갔구나. 평화적으로